네, 194페이지 부상조 볼게요. 부상조는 칠판에다가 먼저 쭉 정리하고 알려드린 다음에 교재 정리를 해드릴 건데, 앞에서 우리가 침전 했었죠. 그쵸? 근데 침전의 반대가 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물보다 무거우면 밑으로 가라앉히면 되는데, 이 성성 자체가 물보다 가볍거나 아니면 비중이 막 엇비슷해요. 비중이 물하고 엇비슷하대요. 그러면 잘 밑으로 가라앉기가 힘들잖아요. 쭉 가라앉혀야 침전하기가 편한데, 그러려면 약품을 막 넣어줘야 되거든요. 얘네들을 더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 차라리 그러는 거, 얘네가 입자가 작고 뭐 가볍고 이런 것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 띄워보자 라고 처리를 하는 것이 부상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거 대상은 주로 뭐겠어요? 물보다 가벼운 부유고용물. 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녹으면 띄울 것도 없는데, 그쵸? 그래서 물보다 가벼운 부유고용물이니까 SS라고 그냥 쓸게요. 그래서 물보다 가벼운 부유고용물이 되는 거고요. 주로 종류가 어떤 것들을 제거를 하냐면 조류 같은 것들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기름 같은 것들, 아니면은 침전된 슬러지 중에서 침전된 슬러지인데 슬러지가 밑으로 쭉 가라앉아야 되는데 막 부시러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할 때 이제 부상조를 설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를 띄워가지고 위에서 쭉 걷어가지고 제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좀 돈이 되는 것들, 기름 같은 성분들은 위에서 걷어가지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죠. 종류를 보면은 공기부상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종공기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진공부상,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입자가 내가 부상을 시키려고 해요. 반응조에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작게 그려서 보면은 입자가 이렇게 크긴 하는데 커도 비중이 작대요. 그래서 물에서 자꾸 막 밑에서 알짱알짱거려. 물 위에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고. 그래서 얘네를 만약 가라앉히려면 약품을 넣어가지고 밑으로 가라앉혀야 되니까, 난 그러니 얘네 성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위로 띄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방울을 여기다가 무거운 사람 띄울 때 이렇게 튜브 끼우듯이 이렇게 공기방울을 붙여가지고 위로 비중을 작게 해서 위로 띄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류는 뭐냐면 공기방울을 어떻게 넣어주느냐의 방법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기부상이 있고 용종공기부상이 있고 진공부상이 있는데 쉬워요. 공기를 넣어주는 방법인데, 용종공기부상은 dissolved air, 용존되어 있다를 dissolved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air, 공기를 이용해서 부상시킬 플로테이션 하는 공법이다라고 해서 대프 공법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상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용종공기부상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에 제가 정리는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략적인 설명만 하면은, 공기부상을 내가 이걸 띄우기 위해서 밑에서 공기방울을 넣어주는 거예요. 상기관처럼 공기방울을 기포를 계속 넣어주면 공기들은 물속에 잘 안 녹는 난용성 기체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 있는 입자에 막 달라붙게 되죠. 그래서 달라붙게 해서 얘네 비중을 작게 해서 위로 띄우는 방법이 공기부상이에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대프공법, 두 번째 대프공법 같은 경우에는 콜라나 사이다, 아니면 뭐 하다못해 맥주, 그 탄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들의 특징들 보면은 뚜껑이 딱 닫혀 있거든요. 그쵸? 뚜껑을 열면 김이 새잖아요. 김이 새면 맛이 없죠. 뭐 콜라든 사이다든 맥주든 간에. 어쨌든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기 전에 그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를 원래 녹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거보다 고압으로 일부러 압축해가지고 막 넣어주고 뚜껑을 팍 닫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기압이 뭐 실질적으로는 한 7기압